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물질주의 알파골, 한국 자녀의 비출사는 사회적 결과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4시간 전에 로미 언니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봤거든. 근데 좀 뭔가 좌시할 수 없었어. 약간 개아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로미 언니가 개아리를 부렸다는 게 아니라, 로미 언니 구독자 중에 어떤 이상한 애 한 명 있는 것 같아. 근데 자기 나름대로, 라미 언니, 한국이 이렇게 된 물질주의 이런 것들은요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라고 자기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엔 영 글쎄 아니올시다 약간 야매 같아가지고 결국에는 또 내가 좌시할 수 없어서 이렇게 MIC를 잡게 됩니다. 촥! 오랜만에 그거 해볼까? I'm the Korean 힙합 모범 타콜레스 누구도 모르겠는 건 다르게 자 그만할게. 어제 술을 먹어서 술이 아직 안 깼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맨 처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진 건 물질주의 가치관 그리고 IMF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이걸 겪고 자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엄청난 사상 최대 부도 이런 걸 간접적으로 경험해가지고 각자 도생이라는 것들 그리고 물질, 돈 이런 돈에 대한 물질주의 가치관이 굉장히 올라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 삶의 의미에 대해서 14개의 국가는 가족을 얘기했지만 한국은 물질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몇 번 궤변론을 펼치는 게 있긴 있는데 한국에서 뭐 가족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합니다. 이건 헛소리고 내가 봤을 때 한국은 돈을 굉장히 줬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이런 게 첫 번째 요거 두 번째는 이해찬 세대의 알파고이라서 이건 또 뭔 개소리야 싶어가지고 내가 근데 이해찬 세대가 이게 제가 딱 욕이거든요. 제가 이해찬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교육을 굉장히 말아먹었지, 그지? 그래서 그 교육 정책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뭐 이제 한국 자녀들이 뭐 남아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그리고 뭐 내 딸을 뭐 알파골로 키워야 된다는 풍조가 있었고 그래서 남성을 협력하고 배려해야 할 존재가 아닌 투쟁하고 배척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이념으로 사회화가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02학번 때 학교를 다녔거든요. 야 남자 여자랑 야 엄청나게 물고 빨고 사이 좋았습니다. 나 대학교에서 나도 얼마나 물고 빨았는데 나도 강의실에서 물고 빨고 나 다 할 거 다 했다 나도 그래서 이 시대의 여자들이 뭐 절대 한순간에 그렇게 되진 않아서 이 당시에는 적어도 그래서 교육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뭐 별로 뭐 이게 별로 야래야래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 문화라서 탕국찌개 이게 왜 나와 또 마라탕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거를 한국 자녀들이 특히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 경향이 있는데 이게 세로토닌 분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가지고 뭐 결국에는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국의 그런 낮은 출산율은 굳이 한국이 아니더라도 외국에 살고 있는 여자들도 똑같이 낮게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다 얘기를 하고 마지막은 그런 연령별 평균 안녕지수 이거 서울대에서 조사한 거 있지. 가장 낮게 나왔잖아. 가장 이쁜 나이의 여성들이. 그래서 요거를 보여줬는데 근데 나는 이걸 보기에 이거는 조금 뭐 한 요만큼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한 뭐 배댓은 이거였어.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해서 엄마처럼 안 살았더니 결혼 왜 안 했냐고 집에서 언제 나가냐고 난리치는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다. 그래서 지금의 자녀들은 엄마들이 그렇게 만든 게 있어. 그래서 원래 애가 개판이잖아요. 엄마가 욕먹으면 됩니다. 보통. 보통 그래. 보통 그래. 그래서 뭐 나처럼 살지 마라는 자기 부정의 끝판이라고 하네. 이것도 사실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나는 왜 그러냐 하면 뭐 옛날에 뭐 엄마들이 뭐 살기 힘들고 괴로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그때 남자들은 전쟁터 끌려가서 죽었다니까 진짜. 그래서 저는 뭐 말하고 싶은 게 항상 여성들은 배려와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안 그런 적이 없다니까. 그런 적이 없어. 근데 그 지금이랑 똑같은 게 눈에 쌍심지켜고 그런 손해보는 것만 눈에 찾고 있는 거지. 결국엔 그 윗세대들도 꼴가닥 넘어가니까 밑세대도 똑같이 꼴가닥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IMF 언급에 대한 논문에서 이거는 꼼수로 보인다고. IMF가 문제였다면 당시 비슷한 경제 위기를 겪었던 태국, 필리핀, 홍콩 왜 우리보다 심각하지 않냐는 거지. 10년 주기로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아르헨티나는 왜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가 말하기에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맞는 게 사실 여러분 그 IMF 때 출산율 봤어요 여러분? IMF 때 출산율? IMF 때 한국의 출산율을 보게 되면 이게 그 2000년도에 그러니까 IMF가 98년도였나 그쯤이었잖아 그지? 2000년대에 1.48이었습니다 여러분 1.48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산율이 정작 IMF 때 뭐 그렇게 낮아지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 자녀들에게 피해의식을 주입을 시켰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약간 조수로 봤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지. 돈을 쫓고. 그래서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조수로 본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뭐야? 가족주의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국에서 가족이라는 거는 짐덩어리라는 인식이 지금 팽배해. 오은영이 나와서 뭐라고 했어? 지금 와서 가족은 소비재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나는 그렇게 말해도 돼. 근데 야,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가장 권위자가 그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다들 가족은 소비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애 낳아주는 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산율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를 계속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은 1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던 구간이 있었어, 실제로. IMF 이후에도. IMF 이후로 박살난 것도 아니고, 이게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부별로 봤을 때, 노무현 정부 때 1.19, 1.2였어, 1.2. 거기서도 왔다 갔다 하고, 1.2가 약간 바닥 같은 느낌으로, 이명박 때도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박근혜 때 내려갔다 올라가고, 그럼 언제 박살났냐? 우리 뭉크의 그때 박살났지, 그치? 이때 뭐가 유행했어, 이때. 그래서 2006년 스타벅스 된장녀 사건을 시작으로 스물스물 퍼지기 시작했잖아, 2000년 말부터 그런 것들이. 그리고 2013년 때 이제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가 되게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터지게 되는데, 일단은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결국엔 사상이란 거예요. 그 빰이라는 사상 자체가요. 여러분 걸스 캔드 애니띵이라고 나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애초에 걸스 캔드 애니띵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오게 된 거고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 지탱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야? 소유 재산이 없어야 돼. 사유 재산이. 그러면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뭐냐면 가족이란 말이야. 그 가족을 제일 박살내려고 했던 게 마르크스거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와서 뭐 걸스캔드 애니띵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의식을 주입을 시킨다니까 가족에 대한. 그래서 지금 와서도 나도 보면 느끼는 게 우리 내 친구들은 여러분 굉장히 젊을 때 결혼을 했고 학생 때 결혼한 애들도 있어. 500만 원 가지고. 근데 그 애들을 얼마나 사랑했을 거야. 정말로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그 아이들마저도 그런 얘기를 해 남편한테. 야, 나는 너한테 할 거 다 해줬어. 내가 아들 하나 낳아줬지 딸 하나 낳아줬잖아.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이 참 얼마나 그런 가족주의를 느낄 수 없는 말이야. 내가 애를 낳아줬잖아. 애는 지금 와서 낳아주는 존재가 되었고 지금도 결혼하면 뭐라고 해. 야, 내가 애 낳아주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가족주의가 완전히 다 박살나면서 그런 거래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게 가장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피해의식부터 시작해갖고 애라는 게 사랑의 결실이 아니야. 나의 재현을 깎아먹는 존재. 그리고 때로는 내가 결혼할 때는 그런 인질의 대상, 교환의 대상이 돼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근데 이게 참 되게 웃긴 게 옛날에는 마르크스 사상이 결국엔 사라졌잖아. 왜 사라졌어? 그 미소 냉전 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엔 미국한테 개싹 발리면서 사라졌잖아. 그게. 근데 그게 다시 부활했어. 왜 부활했어? 그게 정치적인 표로 되고 권력으로 이어지니까 그걸 다시 이용하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사악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항상 가장 비판하는 건 난 누굴 제일 비판해. 가장 쓰레기 같은 집단에 이럴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정치인들 집어넣고 두 번째는 누구야? 누구야? 방송 언론인들 집어넣잖아. 지금 대한민국이 미디어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것들 보면 뭐 옷겜 이런 거 제외하고 이상한 게 막 나가 보면 그 보르노라던가 그치? 르노 보르릉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대한민국 역사상 그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이 해외 팔리는 게 뭐야? 82년생 김시영 아니야? 애들 다 똑같다고.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지금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 귀멸의 칼날 있지. 거기 보면 얼마나 그런 가족주의가 강하냐. 카마도 탄제로 야, 얘 극중 나이가 15살이야, 얘가. 15살인데 14살인 네즈코를 막 업고 막 다니잖아. 그 와중에 맨 처음에 수주 기호가 이제 얘 혈기라고 죽인다니까 안 됩니다. 막 독일 잡아가면서 우리 동생이요 막 이러잖아. 그치? 가족주의가 녹아 있어 일본 작품들은 보면. 그리고 이게 귀멸칼나 보면 그 존나 극악무도한 새끼 있잖아. 풍주 새끼 이름 뭐지? 사네민가 엄청 극악무도한데 걔도 자기 동생을 얼마나 아껴. 동생 그렇게 패면서 왜 그렇게 모질게 대했냐면 너는 혈기랑 싸우다 죽지 말라고 그렇게 모질게 대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일본 작품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족주의란 게 진짜로 많이 볼 수 있고 실제로 나도 일본 가서 보면
애가 애를 기르는 걸 많이 봐. 근데 그 애가 애를 보면서 애를 그렇게 이뻐한다? 여러분 당장 동네 마트 가봐. 야 엄마 애 보면 그 표적스러운 눈빛을 애한테 보는 경우 태반이다 진짜. 이게 왜 짐덩어리가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자식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가족주의가 없어진 거. 그리고 나 항상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모성애는 정말로 있는 걸까?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아니 동물들도 자기 새끼 그렇게 이뻐하는데 나는 보면 진짜 짐덩이로 여기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모성이란 건 정말 본능이 맞는가라고 했을 때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박살낸 게 이게 가장 크다고. 그러니까 뭐 세로토닌 마라탕으로 이런 이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알았지. 야, 이씨, 마라탕 먹고, 이씨, 그렇게 되면, 그게 요만큼은 뭐 영향이 있겠지만, 근데 보다가 너무 개아리 같아가지고 내가 좌시할 수 없어서 결국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로미오한테 그, 꼰지른 사람 있지, 이상하게 개아리 부르는 사람,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와라. 야, 내가 다이다이 쳐줄게, 내 라방에 언제든지 와라, 알았지? 불만 있으면 언제든지 와라. 그래가지고,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